출간한 책이에요. 10월 초반에 출간을 해서 지금 이거 한 달 좀 넘어가는데요. 매주 토요일 사실 새벽에 저자 특강을 하고 있어요. 뭐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그럼 알마티 시간으로 한 새벽 3시 정도 이제 계속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마상욱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것과 같이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근무했어요. 2017년에 알마티에 왔으니까 박사학위 마치고 바로 첫 직장이 한양대학교였고, 그리고 오기 직전까지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공부하면서 한국어 학교 교장도 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 있을 때 교수 방법 관련해서 한양대 출판부를 통해서 저서가 한 2권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학생들이에요. 2017년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첫 학기 떨리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했는데 학생들이 감사하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줘가지고 그때 사진을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하나 보여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카자흐스탄 국기가 있고 키메 대학교는 여기 중앙아시아에서는 인터내셔널 대학, 그러니까 그 70% 이상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영국, 뭐 미국 아니면 뭐 그 독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오신 교수님들로 되어 있는 인터내셔널 대학으로는 거의 제일 명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식 학제여서 모든 교과 과정이 미국식으로 편성돼 있고 수업도 영어로 진행이 되고,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이기 때문에 공용어는 러시아어예요. 근데 이제 카자흐 말이 따로 있기는 하죠. 러시아 잘 못하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희 남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 3명 있어요. 아들 3명이에요. 네. 어린데 3살, 5살, 7살 이렇게 아이들 3명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마라산 호수라고 이렇게 알마티 산으로 쭉 올라가면은 산 위에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이제 굉장히 물도 맑은데 이곳에서 거의 이 알마티 시의 물을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차른 캐년이라고 마치 그랜드 캐년처럼 미국에 이렇게 캐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름에 갔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 가족이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 말은요, 아이고 아직 30분이나 남았네. 이 말은 이거는 제가 석사학위를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여름 방학 때 여름 학기 수업을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국에 잠깐 나오면 그때 이제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강사인데 수업이 너무 지겨워서 아우 30분이나 남았네 매일 시계를 봤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벌써 뭐 15년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옛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서 그때 학교에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수업을 하던 학교에. 근데 이제 그 자판기에서 이제 커피를 자주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수업을 너무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치는 일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그리고 그저 이제 가서 공부해서 학생들 앞에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상호작용 부분도 있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일들이 필요한,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덤벼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또 커피를 마시고 자판기 앞에 서 있는데 이런 말을 막 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생이 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수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저를 알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나 모르겠냐고. 나 윤대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당황하고 부끄럽고 지금까지 제가 잘 못한 이런 수업 중에 잘못된 어떤 너무 창피한 행동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면서 걔가 막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 자판기 앞에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이 가르치는 일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보고 잘 안 되면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지 학생들과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사학위 하면서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도 인터랙션에 관련된 거예요. 상호작용에 관련된 거.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영어 수업 내에서 상호작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들을 제가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호작용도 아마 제가 했던 어떤 그런 연구들에 기반을 해서 이번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영어 교수 방법이랑 이제 그 인연이 됐죠. 열심히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배웠어요. 유머 교수법도 배워보고 그리고 한양대학교에 취직을 해서도 박사학위 끝나고 취직을 해서도 계속 이제 막 뭐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오셨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쓰셨던 그 교수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강의도 질문법 이렇게 해봤는데 신기하게 그 많은 걸 배웠는데 제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교수법이라도 가르치는 내가 불편하고 학생들과 잘 맞지 않으면 이 결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교수 방법을 갖고 와서 스킬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탁 적용했을 때 되면은 매직처럼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할 텐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어떤 학생과 교사 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신경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다가 이제 알마티에 탁 왔는데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명강의 교수상 수상자가 되었다고 이제 사진을 찍으러 오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근데 원래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어머나 대단하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구질구질한 면이 사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고 실패했던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상을 받게 됐지만 또 매일매일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또 매일 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상을 받았을 때 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보다는 내 자신을 좀 더 돌아보는 사실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받게 됐는데, 이 탄력을 받아서 계속 좀 잘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좀 잡아놨었거든요. 알마티에서는 학생들이 성향이 이렇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다. 비록 매일매일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길을 이제 알았으니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여기 제가 화면을 보시면 강 건너 불구경에 불과했던 온라인 수업. 강 건너 진짜 불구경이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2000년도, 2002년도 제가 막 한참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럴 때 이미 온라인 수업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온다는 거, 이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는 늘 디스커션이 됐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맨날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정말 부구경하듯이 교수님들 나와서 얘기하시면 이제 보고 듣고 나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옵션이 있으면.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옵션이 아니라 이제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가 알마티는 한국보다 2달 늦은 3월 말이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이제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수가 늘기 시작하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를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다면 딱 오늘쯤 목요일에 오더가 떨어지고 금요일에 모든 교수 전체 회의를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랑 의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퍼지면 안 되거든요. 그 전에 막아야 된다는 걸 이제 나라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닫아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주말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동영상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줌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를 다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다시 온라인으로 왔구나.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이랑 다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카메라를 뚫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수업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어떤 고립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소속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연구를 계속하고 논문도 읽고 적용도 해보고 이러면서 책을 쓰게 됐어요. 자료가 많이 모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됐고요. 그럼 이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 온라인이라는 체계 안에서는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교수자가. 어느 누구라도. 왜냐하면 이미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카메라를 끄면 그만이고 키라고 해도 끄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학생에게 거의 다 갔고 자율성을 주고 안 주고의 어떤 그 칼자루를 교수자가 쥐고 있는 게 더 이상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주면 좋다 얘기했지만 교수자가 또 갖고 올 수도 있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갔기 때문에 교수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 수업하면서도 보니까 역시 멘토링을 하고 그다음에 코칭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많은 지식을 학생들은 서치해서 자기네들이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수자가 지식에 대한 권위가 있었죠. 그죠? 인터넷이 없고 나를 통해야 학생들이 무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권위가 대단했는데 이제 그 벽이 다 허물어지면서 학생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그리고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무크를 통해서 그리고 명문대학 교수님들의 어떤 수업들, 강의들을 다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역할은 당연히 학생들이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공부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로 변하겠구나. 그리고 그 많은 지식 중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게 나한테 맞는 지식인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수업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그 학생 한 명 한 명을 케어하는 거거든요. 그 학생이 이 교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어떤 그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메리 맥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영어도 못하죠. 그리고 뭐 미국 학생들처럼 질문을 하고 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뭐 굉장히 평범한 한국 학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고 알려주면 외우고 뭐 시험 보고 이런 거나 이제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수업에 맨날 세미나에 들어가면 박사과정 세미나에 들어가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뭘 읽고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별로 없어요. 이 책은 그냥 읽고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토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쭉 있었어요. 조용히. 다른 한국 학생들처럼. 근데 이제 그때 그 박사 과정에 저 혼자 외국인의 그다음에 한국 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어떻게 얘기하다 이제 찌그러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보자. 수업 끝날 때. 중간에 들어가서 토론은 못할지언정 마지막에 질문 하나씩만 하고 나오자. 이게 이제 목표가 된 거예요. 사실 읽을 양도 너무 많아서 다 못 읽어갔어요. 너무 많은 양을 읽어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뻔히 알죠.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 수준으로 밤새서 이걸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어릴 때부터 배워온 어떤 스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고하는 방식은 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질문만 하나 하고 나오자 이렇게 이제 돼서 질문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시선을 고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교실에 수진이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는 이 아이가 동양에서 왔는데 그런 어떤 문화적 백그라운드와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질문이 다른 방법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를 그 수업에서 그냥 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수업이 끝났는데 친구들이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갑자기 제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힘이 돼서 사실은 박사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교수자의 역할 중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원래 한 사람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 많은 곳에 나 혼자 외롭게 있다라는 느낌을 다 한 사람만 나를 아는구나라는 느낌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크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온라인 수업하면서 애들이 막 다 비디오도 끄고 그리고 심지어 신입생까지 들어왔어요. 온라인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한 번도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3월 이후로 다음 봄학기도 온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그거를 위해서 피드백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 교수님이 나한테 하고 그리고 사실 지식은 거기에 대한 어떤 나의 마음이 감정 상태가 괜찮고 그러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공부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속감을 잘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많은 피드백이 필요 없고 가끔씩 한마디 정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마치 제 책이 온라인 수업에서 대단한 스킬을 가르쳐 줄 것 같은 그런 제목의 뉘앙스이지만 사실은 그냥 티칭의 어떤 전공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해결이 되면 학생들은 제가 대단한 스킬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피드백 보면 항상 상호작용적이다. 너무 수업이 좋다. 이런 말을 항상 써요. 지난 여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줌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디스커션 보드에 피드백을 어떻게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선 것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케어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다거든요. 지금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제를 제출했을 때 정성 들여서 피드백 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붙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럼 학생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능력들.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오늘 마사오 교수님이 저희들을 여러 가지 의사소통, 어떤 기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런 소통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굉장히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많은 지식들 가운데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 그런 거를 학생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고로 중요한 게 사실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 혼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협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제가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코워크 안 하세요? 이 말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 논문 안 쓰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는 주로 저 혼자 하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혼자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협력해서 뭔가를 하면 더 잘하게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라고. 근데 협력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강점은 내가 인정해 주면서 내 약점은 또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거를 과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네, 쉽지 않아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를 아는 거. 이게 다 메타 인지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스스로를 알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해주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 온라인 되면서 더 중요해졌어요. 온라인 되면서. 왜냐하면 지금은 누군가와 협력해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 이제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단히 저희 친정 어머니 이야기 간단히 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 이런 거 하는 집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평범한 집이고, 뭐 우리 어머니가 뭐 어떤 사교육에 대한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 저희에게 해주신 게 탐구 생활. 혹시 탐구 생활 아시죠? 저 어릴 때 이제 탐구 생활을 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있죠, 이제. 그럴 때 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상을 다 받았어요. 대단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는데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교육방송을 했는데요. EBS에서 라디오에서 매일 하고 그다음에 TV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걸 들었거든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걸 제가 어떻게 들었겠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그때 엄마가 습관을 들여주셨어요. 그 시간에 무조건 그걸 하고 하는데 모델링을 해주셨어요. 오늘 마상옥 교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델링 해주셨죠. 그죠? 그것처럼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거를 내용을 요약해서 쓰고 그거를 다시 A4 용지에 옮겨 적어서 그 내용 바닥에다 이렇게 탁 붙이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탐구생활 내용을 읽어보고 마지막 문제 푸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계속.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여름방학 되니까 혼자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기 싫은 날도 많았죠. 근데 그 습관을 들여주는 거, 그리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제가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잘하겠구나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데 그게 학습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요약을 해서 그걸 또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걸 이제 계속 하게 된 그 습관 하나 때문에 제가 이제
끈기 이런 거 끝까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 시간, 시간의 중요성.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그리고 몇 시 안에 끝내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에 자는 거. 이런 거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 홈스쿨링 되게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아이들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이럴 텐데 저희 집에도 3명 다 있다가 첫 아이가 사립학교를 다녀서 거기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좀 해서 가긴 하는데 밑에 애기들 다 계속 집에 있거든요. 유치원 안 가고 여기 다 그 팬데믹 이후로는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애기들 막 하거든요. 근데 습관을 들여주려고 제가 항상 노력하는데 저희 엄마처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책에도 아마 그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교수자의 역할, 그리고 학생은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때 뭘 하나를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 하나를 더 가르치려고 하거나 과학 하나를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할 수 있는 습관을 어떻게 들여줄 것인가에 좀 포커스를 둬서 양육을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아마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온라인 수업할 때 습관, 그땐 제가 진짜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애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막 다른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